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 에너지의학, 제임스 L. 오스크만, 김세현, 하태국 외 역자가 이렇게 많군요. 옮기니가 다양한 전문 의사분들이 이 책을 옮기는데 How to use 음원과 회의는 나쁜 것이 아니다. 자연법칙이 이미 탐구되었거나 밝혀진 것으로 단정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히 장담이든 전문가적인 현학이든 철학과 과학에 크나큰 상처를 입힌 것이나 다름이 없다. 계속 연구, 가치. 한때 인류의 희망이었던 현대 과학은 지금 불신과 실망의 대상이 되어버려서 제이콥. 우리 안팎 세계가 작동하는 단계적인 프로세스를 잘 이해해보라. 에너지는 이것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제임스 L. 제임스 L. 오시만. 한국어 추천한 과학이란 무엇일까? 세상에 없던 것을 발견하는 것일까?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이 책에서 주로 주장하는 것은 현대의학이 빠뜨리고 있는 전체의 조율이다. 전체. 이제부터라도 교육을 받지 못했던 다른 부분을 인정하고 공부를 하자 이 말이죠. 가정의학 전문의 홍수진 전문가. 초판 추천서에 오시만 박사의 기쁘고 영광스러운 만남을 갖기 수년 전부터 나는 다양한 에너지 치료사들로부터 그의 명성을 듣고 있었다. 대단한 신. 미팅에서 오시만 박사가 교류할 때 이런 마사지 등 수많은 에너지 치료법들에서 공통적으로 감지하는 몸의 에너지 움직임에 대해서 오시만 박사는 그의 연구를 통해 얼마나 간결하고 훌륭하게 설명해내고 있는가. 전자기적 파동으로서 전체 네트워크, 신경, 면역, 장, 분비샘, 피부 등 오시만 박사는 생체는 가시광선의 일부를 포함한 다양한 주파수로 진동할 수 있는 장력하에 존재하는 액상결정체라는 자신의 비전을 지지해주는 아이디어들의 발자취를 몇몇 분야에서 조심스럽게 추적하고 있다. 특정 펩티드 리간드가 만들어내는 에너지 패턴의 톤을 상상하기가 어렵지가 않다. 오시만 박사의 에너지 의학 과학적인 기반은 의학의 역사상 하나의 이정표. 브라보. 초판 서문에 또 이 책은 과학자들을 항상 극도의 혼란과 논란으로 빠뜨렸던 주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를 했다. 바디워크와 운동저널 편집에서 요청으로 만들어졌다. 이미 이 주제에 대해서 15년 동안 연구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체이토 박사는 내게 이러한 진화하는 개념들이 어떻게 임상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설명해 달라. 이 책에는 학회지 지면의 제한 때문에 실을 수 없는 상세한 내용도 담겨 있다. 다양한 에너지 치료들의 기법들과 그것들의 임상적인 효과를 지지해주는 광범위한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나의 자신들이 통찰하고 관찰한 것들을 설명해보라는 과제를 내준 모든 임상가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제임스 L. 오시만 2000년 뉴 햄프셔 도에서 이 판서문의 과학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할 때 4단계의 과정을 따르게 된다. 1단계는 회의론자들이 그것에 이렇게 2단계는 그 아이디어가 기존 지식 체계에 얼마나 도전적인가에 따라서 수년, 수백 년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단계는 그렇다는 거고 2단계는 회의론자들이 그 아이디어를 마지못해 수용하면서도 미약하다고 주장하는 것에서 3단계는 주류 과학계에서 그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깨달을 뿐 아니라 파급력이 높음을 깨닫는다. 4단계는 과거에는 그 아이디어를 부족했던 비판론자들이 이제는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주장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아무도 그 아이디어가 한때 위험한 이단으로 여겨졌음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 이 순서적으로 그렇게 되어진다. 우리의 의학은 항상 진행 중에 있다. 에너지 의학은 우리 내부 및 외부 세계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제시해 줄 것이다. 어떻든 연구의 발전적인 그 속에서의 하나의 책이 나왔다라는 거죠. 염증에 관한 피어 리뷰의 연구. 이렇게 1967년에서 2014년 사이의 기간 동안 거의 45만 건의 심사를 거친 연구 논문이 완성되었을 정도로 생물의학 연구에서 가장 역동적인 분야가 되었다. 그 염증 분야가 그렇다는 거죠. 염증에 대한 것이. 염증. 1967년 이후에 염증에 관한 연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렇게 이 연구들이 엄청난 논문들이 있었다. 염증. 공통어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나의 열망이며 과학적인 정확성을 잃지 않으면서 가능한 명확하게 하는 것. 독자들은 내가 수식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독자들이 볼 수 있도록. 초판 이후로 초판에서 내렸던 주요 결론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견이 을 제시하는 새로운 과학은 없다. 그 정도로 초판의 둘째, 생체와 지표면 또는 생체와 태양광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에너지적인 관계가 건강에 심오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더욱 강하게 보여준다. 독자들은 알베르트 센트 제르지의 문헌과 인용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고는 궁금해할 것이다. 이에 대해 내가 변명할 것은 없다.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도 그가 제시하는 방향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매우 곤혹스러워했다. 에너지에 대한 근시안적인 사고가 바로 암이나 다른 질환에 대한 근시안적인 사고의 주된 기여자임을 그는 명확히 알고 있다. 이 에너지에 대해서. 그래서 비슷한 수준의 기여를 한 과학자들은 수는 많다. 그 이름을 소개하자면 뭐 이렇게 등등등등 많이 있다. 알베르트 등등. 초판을 집필하는 동안에도 많은 치료사들이 병원이나 클리닉에서 적용하고 있는 그들의 치료법을 설명하는 훌륭한 책들을 출간했다. 전 세계에서 강의와 워크숍을 통해서 에너지의학의 실용적인 적용법을 만들어 왔다. 에너지의학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영역 중에 하나는 에너지 심리학이다. 에너지 심리학. 과거에는 에너지의학과 에너지 심리학이라는 용어조차 사용하기 꺼려했던 시절도 있었다. 제임스 오시먼. 감사히 나에게 있어서 에너지의학의 인연은 롤핑 치료사인 멜치어가 예일 의학과대학에서 헤럴드 섹스톤버가 연구한 것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부터 비롯이 되었다. 기나긴 1932년, 56년, 93년, 93편의 논문으로 출간된 우수한 업적들에 대해 의학의 연구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결국에 밝혀진 것은 에너지 치료들은 제약의학의 폭발적인 성장과 만비 통치약을 찾아내려는 경쟁의 세월 동안에 뒷전에 밀려 있었다. 이제는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생물학 에너지에 대한 상세한 조사는 가능한 모든 관점들을 염두에 두고 시작이 되어졌다. 이러한 여정은 나의 동료 오시만에 의해 함양되고 뒷받침되었는데 침술에 대한 장은 침술, 워싱턴 DC 변호사, 에너지 법적 이런 관리해서 에너지 기법을 사용하는 면허가 있거나 없는 치료자들과 이 기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단체들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머피 박사가 집도에 정해둔 그들의 활동 유지에 필수적인 정보들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법적인 것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 들어가는 말, 제임스 오시먼. 우리 주변의 세계와 우리 몸 안의 세계를 이해하게 된 방법인
단계별 처리 방식을 보자. 이렇게 과학적인 의학은 미완성 상태다. 여러 가지 저자는 기본 원칙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얻기에 충분할 만큼 오랜 시간을 갖고 이 주제에 몰두해 왔다. 에너지 의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다시 또 두 가지로 세분이 되어진다. 한 가지는 에너지의 다양한 형태들, 빗소리, 자기, 열, 진동 등. 두 번째는 수기 치료법들도 첫 번째만큼이나 중요한 영역이다. 수기 치료, 현상들, 양자 물리학.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자 역학에 대한 생각은 가장 깊은 오해들로 들끓는다. 개념이 논란이 많다는 사실이 결코 그것을 제쳐놓아도 된다는 명분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다른 에너지학적 접근들에 대해서 관찰한 결과로 그것들은 중요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어졌다. 이제 에너지의학의 근본으로 들어가 보자. 첫 번째, 다양한 종류의 생체장들에 관련해서 정리하고 문헌을 통해서 가장 잘 정리된 에너지장은 심장, 뇌, 근육과 같은 기관들이 활동하는 동안에 생성되는 생체 전기 흐름이다. 종종 간과되는 사실은 잘 정립된 물리학 법칙에 의하면 신체 내의 어떤 활동이든 간에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전하의 흐름이 주변의 자기장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과학자들은 생물학적인 에너지장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과학적 지식 사이에 존재하는 충분한 측정 가능하며 논리적인 연결고리 그 이상을 밝혀내었다. 측정 가능한 에너지 상호작용의 수준보다 아래에는 감지하기 힘든 에너지들로 알려진 영역들이 존재한다. 양자역학은 전기, 자기, 전자기 기제에 깔려있는 물리력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호킹의 책의 논문은 이렇게 권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료들은 물질의 파장의 이론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기술한 바 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책을 썼다는 거고, 양자 얽힘이란 우주의 모든 것이 공간 그 자체의 하부 구조인 양자 진공을 통하여 상호작용을 한다는 개념이다. 노벨상 수상자인 에르빈 슈레딩거는 양자 얽힘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에너지 의학의 양자 역학을 적용한다는 것은 다소 모험적인 것인데 생물학적인 가간 습성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기 힘든 많은 과정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양자 현상이다. 우리가 미세 구조를 가시화하는 데 사용하는 모델들은 매우 유용한데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자연에서 발견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슈 중에서 이렇게 나타내는 왼쪽 그림에서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액체 상태의 세포에 거의 떠다니고 있다. 액체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이나 숙련된 연구자들도 원자와 세포 정확한 그림 없이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에너지와 정보 이동의 속도 및 중요한 세부 요소들을 조금도 이해할 수 없다. 오랜 기간 신체는 에너지와 정보를 운반하는 분자들이 여기저기 무작위로 확산되는 전해질 자루와 같은 것으로 여겨왔다. 유사하게 지금까지 세포 생화학은 분자가 여기저기 무작위로 퍼져서 세포의 기존 모델은 액체 세포 수프의 여러 가지 다양한 소기관들이 다소 돌아다니는 것이다. 세포는 결합 조직이나 세포 외 기질과 연결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 좀 더 현대적인 모델은 세포 골격과 핵기질을 포함하며 또한 인테그린이 세포 골격을 세포 외 기질과 결합 조직 근막과 연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A와 B가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어진다. 연결된 모습. 컨스 상이한 단계에서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몇몇 과학자들은 이러한 작동 방식이 실제 생체 활동 과정의 속도와 정교함을 설명해 내기에는 너무 느리다고 지적해 왔다. 또 다른 문제는 생화학자가 물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오랫동안 물은 불활성 용매로 중요한 분자들이 녹아서 돌아다니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여겨져 왔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 살아있는 분자와 물의 관계가 밀접하고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세 번째 중요한 분야는 공명에 관한 것이다. 공명은 그 치료적 중요성이 절대 저평가되어서는 안 되는 물리적인 현상이다. 우럽시나 이 책의 초판은 환자 관리 개선에 도움이 될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있는 사람들과 건강하거나 병든 상태에서 몸이 기능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데 주목받았다. 이 책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나는 새롭고 엄청나게 흥분되는 의학 분야의 출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러한 신생과학의 이면에도 마찬가지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과거에 그것에 관련된 주제들이 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논쟁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에너지 개념에 기반한 치료법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으로 여겨짐과 동시에 이 치료법들에 대한 학문적인 회의론과 그 시간적인 시각이 쉽게 가시지 않고 널리 퍼져 있는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 사람의 에너지 시스템을 이용해 성공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많은 치료사들은 기존 의학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기반을 마련해준 과학으로부터 소외감을 느껴왔다. 에너지 의학은 다채로운 여러 학문 분야에 걸친 주제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의학은 명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치유. 에너지 의학은 이런 일을 어떻게 자발적인 치유는 드물고 예측하기도 어렵지만 말기 및 불치의 상황에서 빠르고 영구적으로 회복한 사람들에 관한 잘 정리된 예들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만큼 많다. 자발적으로 에너지 치료사들을 향한 혼란 및 적대감은 현재의 의학적인 위기와 소위 기존 의학과 대체 의학 치료 사이의 파괴적인 분열을 심각하게 초래해왔다. 이제 건강하거나 병든 인간 몸에 대해 우리가 가진 이미지에 빠진 고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가 기존 의학에 조금 밀려났지만 너무 중요한 연구라는 거죠. 챕터 1에서 Introducing and Defining Energy and Energy Medicine, 에너지와 에너지 의학의 소개와 정의에 대해서 해서 요약. 이 장의 목적은 인체의 내부든 외부든 에너지로 가득한 이 세상의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독자들이 이미 에너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려는 것이다. 우리의 감각 시스템은 모두 에너지 센서이다. 센서. 이렇게 대한 모든 초음파 코어에 대한 것을 이제 다시 눈을 감고서 전신의 피부에서 부위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온열 감각과 촉감에 집중해 보라. 이 책에서 제대로 무언가를 얻으려면 에너지 및 에너지 의학 그리고 자연의 작용에 관한 기존의 개념이나 관념은 한쪽으로 제쳐두길 바란다.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단순하게 지켜보기를 권한다. 그러나 주제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의 일부는 의학문헌이나 전문가 심사를 받는 과학학술지에서 다루고 있지 않아 기존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다른 철저인 고대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힐링 요법들은 그들이 기리할 수 있는 지혜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현대 의학의 탐구의 대상이 되지 못해왔다. 부디 독자들은 기존에 배웠던 생물학이나 의학 지식에서 한 걸음 물러나 보기 바란다.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배웠던 것은 절반은 잘못된 것이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반쯤은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반쯤 틀린 개념은 아주 기만적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실제로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완전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환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렇군요. 자연에
존재하는 에너지 형태와 그것에 대한 감각, 소위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주변 환경의 에너지 형태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 보자. 한 학자는 48가지 감각을 알아냈고 이들을 추려서 32개의 목록을 만들었다. 시각, 평강, 또 어떤 존재의 가시성, 색소, 수단, 전파, X선 등등, 온도 감각, 전자기 감각, 청각 주파수, 압력 감각, 촉각, 무게 감각, 공간이나 거리 감각, 거리 원리 감각, 지구 자전에 대한 냄새, 맛, 식욕, 습도, 통증, 두려움, 생식, 이런 거 전부가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감각 체계는 진동을 감지한다. 진동, 파동이 있다. 우리 환경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감지하는 전통적인 오감이다. 전통적인 오감은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나타난다. 진동적인 측면이 있다. 우리가 만지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방법, 그 중에 그 표면 위로 손가락을 움직여 보는 것이다. 오감을 넘어서 찰스 스콧 셰링턴은 1907년에 고유 수용 감각, 내수용 감각, 외수용 감각이라는 용어를 도입했다. 뇌에 위치한 감각 뉴런으로부터 오는 정보, 근육 관절 지탱하는 힘줄과 인대에 위치한 심장 수용기로부터 오는 고유 수용 감각에 이런 공감각. 어떤 사람들은 한 형태의 감각 자극이 다른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소위 공감각, 혼합 감각이라는 흥미로운 현상을 경험한다. 표피에 있는 멜킬 세포, 멜라닌 과립은 자성물질인 멜라닌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지만 그것이 우리 세계의 일부분임을 알고 있는 여러 형태의 에너지들이 있다. 자기감각. 인간의 에너지 시스템을 이용하는 치료사들은 타인의 몸에 손을 가까이 가져가면 일종의 자기감각을 느낀다고 한다. 자기감각. 최근까지 자기감각이라는 개념이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의 한 보고서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생체 자기장을 감지하고 투사하는 현상에 대해서 수긍할 만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다. 감각. 을마크에 근거한 자기장을 감지하고 투사하는 능력에 대한 가능한 메커니즘. 이런 을마크, 이 시스템은 역으로도 작용이 가능. 멜켈 세포 가설은 시스템 전반에 걸친 조직 분자로서 멜라닌의 역할에 대한 또 하나의 맥락. 개별 멜라닌 분자는 자성을 가지지 않지만 이러한 분자들이 많이 축적되면 철이나 다른 금속들이 결합된 과립을 형성할 수 있다. 멜라닌은 반도체이기도 하다. 멜라닌. 육감에 대해서 언급한 문헌들을 종종 볼 수가 있다. 텔레파시, 직관 등등. 에너지와 에너지 의학의 정의는 물리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에너지에 대한 탁월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에너지는 일을 하는 능력이다. 에너지. 만성피로, 증후군이나 근육 통증, 뇌측 수용 같은 다양한 병명이 붙여지는데 피로는 육체적, 정신적 쇠약과 관련이 있는데 무기력과 같은 일반적인 상태로부터 과로로 인한 근육 자결감과 같은 구체적인 증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결핍. 물리학을 비롯한 과학에서 에너지라는 용어를 1807년에 처음으로 사용을 했다. 에너지 의학의 과학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의료기기 혹은 신체에서 감지되거나 생산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병을 진단 및 치료하는 것을 에너지 의학이라고 정의한다. 에너지 의학. 생명력은 한 세기 이상 논쟁이 있어 온 용어이다.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유기체가 다양한 힘들에 적응하면서도
이 에너지, 현대생의학은 전적으로 화학 에너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곳, 즉 신경, 근육, 분비샘, 기관 등에서 화학 에너지를 저장, 운반, 방출할 수 있는 분자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모델을 가지고 있다. 미토콘드리아에 의해서 생산된 아데노신삼인산은 이 에너지 대사의 중요한 중간 물질로 여겨진다. 중간 물질 ATP. 신체에서 생리학, 생화학, 해박적 그리고 에너지적 시스템들은 실제로 서로 맞물려 얽혀 있다. 시스템, 서로 다른 치료법, 각각 치료법은 서로 다른 에너지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지만 효과는 여러 시스템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바디워크와 운동치료사는 신체의 구조 및 운동체계를 주로 다루지만 그 효과는 신경, 면역, 정서적 영역에도 넘쳐난다. 에너지의학은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의지를 지닌 풍부하고 매력적인 다학제적 주제이다. 그래서 치유, 다양한 분자의 연구에 따르면 살아있는 세포와 조직은 다양한 종류의 힘에 적응하는 동시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여기까지.